잘 보냈어요? 네. 진짜로? 네. 우리 추석 때가 되면 심심해 죽어요. 아니 큰 집에 가서 밥 먹고 산소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 할 일이 없고 서가에는 어른들 다 돌아가셔가지고 처남들끼리 모여서 제사 지내고 이제 우리 갈 때 되면 지금 제가 찍고 가니까 몸만 안 그래 안 가니까 제가 원래 추석은 이제 우리 큰 조카가 지금 경대에서 레지던트 하고 있는데 교수를 따라서 학교 간다고 유럽 갔어. 또 그치 우리 아들 교환 지금 가 있지. 심심해 죽었었는데 다행히 추석 때 진짜 갈 데 없는 어떤 자매 하나가 우리 집 추석에 참석했죠. 이 엄마는 이제 우리 온 지 10년 됐다는데 난 이 이야기 처음 해본다. 얼굴은 좀 본 아줌마인데 우리 재수 씨하고 교회에서 친해져가지고 이혼해가지고 이제 남편 없고 애는 안 낳았었고 뭐 이혼하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겪느라고 심정에서도 완전히 이제 내쳐졌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갈 데가 없더라고. 그래 남의 집 추석에 우리 추석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밥 먹고 그래 이번 추석은 그 아줌마 일생을 듣느라고 우리 어머니 기일 때도 우리끼리 엄마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저하고 친해진 우리 호센지 출신 아줌마들 한 20명 우리 엄마 제사 나오잖아요. 유수가 다 초대해가지고 그거 가면 완전 눈물 빨아요. 우리 가족끼리 있어봐야 별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몰라도 좋은 사람들하고 지내야 재밌고 행복하고 여행도 있잖아요. 간단한 식당이라고 가야지. 자, 이번 학기에는 이제 생명을 살리는 책읽기 그림책 읽기를 통해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이야기를 건져 올리고 그래서 엄마들이 먼저 행복해지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단순히 기계적인 책 읽기가 아니라 책 읽기를 통해서 뭐 학습에 도움이 되는 이런 이제 선물적인 좀 차원을 떠나서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책 읽기가 이제 가능해지고 그래서 책을 이제 우선 몇 권을 골랐는데 제가 아이를 키운 지 오래됐고 사실 2000년대 이후로 나온 책들은 제가 잘 모르죠. 겸이 엄마도 이제 겸이가 벌써 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최근의 책들 잘 모르고 이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 스몰카드를 쓰면서 혹시 행복을 건져올릴 만한 그림책도 있으면 추천해달라고 하는데 엄마들 전부 사기치고 뭐 카톡을 보내드릴게요. 비싸게. 카톡을 보내온 편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난주에서는 중앙신청 카드에 이제 추천한 분들이 몇 분, 세 분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내게 없는 책도 있고, 우리 포트는 추천한 뭐, 까트리? 엄마 까트리도 내가 책이 없어서. 검색에서 읽어보니까 대충 뭐, 불이 나가지고 엄마 까트리가 애기를 끌어안고 애기 다 살리고 지 혼자 죽는 이런 이야기구나. 그래서 지난주에 소개한 책에 몇 권 추가하려고요. 우선 오늘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저 버닝엠이 지은 에르와르도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아이 에르와르도 그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이거 셋째 주에 하려고 이름 짓기 좋아하는 할머니 그리고 이건 우리 저 원로 작가시죠. 이태준 선생님이 쓴 엄마 말. 그리고 너는 기적이야. 이런 책들을 추가해서 한 주에 한 권, 또는 주제가 중복되면 두세 번씩 선정해서 다음 주에는 이거 너는 특별하단다. 그리고 매 주마다 단본을 정한다고 했죠. 단본을 정해서 그림책을 이제 큰 소리로 읽고, 제가 또 그림책을 통해서 제 느낌이나 소감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걸 듣고 또 피드백을 하기로 했죠. 이번 주 단본은 누가 알것 같아요. 우리 제일 오래된 베테랑 목소리 안 커 절대 애들한테 보안 안 지를 것 같은 엄마 우리 강나는 집이 이거 그럴 줄 알았어.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그림책은 고함쟁이 엄마. 그래, 이제 우리 이거 다음 주 책하면 우리 들고 오자. 그 교재를. 자, 책 없는 분은 이 화면을 보면 됩니다. 이게 독일 그림책이죠, 독일 그림책. 그 미국에서는 우수한, 크게 발간된 우수한 그림책들에 주는 그 자랑스러운 상이 있죠, 칼데코. 독일에서는 이 독일 아동문학상 이런 이제 제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선정된 책이라고 합니다. 독일 아줌마들도 매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소감이 끝나면 이제 누구나 마음이 동한 엄마들이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받은 느낌, 감동 이런 걸 함께 나누어서 이제 지난 학기와 다르게 좀 한 차원 높아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수업을 뭐라 해야 되나? 양방향 소통 요소. 그러니까 뭐지 이거? 대학에서 하는 거는 세미나처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주에 아무도 소감을 발표하는 사람이 없다. 나눠주는 사람한테 지금 행복하고 말랐다. 이런 주에는 이제 할 수 없이 우리 개미 엄마가 의무적으로 자, 일단 간단히 한번 읽어봅시다. 네. 고함쟁이 엄마 유타 강호 글 그림 이선정 공인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깜짝 놀란 나는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죠. 내 머리는 우주까지 날아갔고요. 내 몸은 바다에 떨어졌어요. 두 날개는 밀림에서 길을 잃었고요. 부리는 산 꼭대기에 내려앉았어요. 꼬리는 거리 한가운데로 사라져 버렸죠. 두 발은 그 자리에 남아있었지만 곧 달리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몸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카메라가 책 읽는 사람 좀 비추면 안 되나? 안 돼요. 하지만 두 눈이 우주로 날아가 버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부리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죠. 펄펄 날아가고도 싶었어요. 하지만 두 날개가 밀림 속으로 사라져 버렸잖아요. 저녁 무렵 두 발은 사하라 사막에 도착했는데 몹시 지쳐 있었어요. 그때 사막 위로는 커다란 그림자가 그리우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어요. 엄마가 내 모든 걸 다시 모아 한데 깨물고 있었어요. 두 발이 맨 마지막 차례였던 거죠. 꿰매고 나서 엄마는 말했어요. 아가야, 미안해. 땡땡땡. 이 짧은 그림책을 통해서 이 글씨를 조금씩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제 지금 학기 강의에서 이 책을 이제 제일 먼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우리의 일반적인 상태, 이걸 가장 잘 이제 나타내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 이제 그림책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다 이런 경험을 하죠. 어떤 엄마는 전에 막 요즘 그런 엄마도 있고 옛날에 제가 성사학부모라는 곳에서 강의했을 때 진짜 강의는 유아 엄마였는데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대구 엄마는 어떻게 애를 때려요? 그 엄마는 그때까지 안 때리고 있나? 교양 넘치고 막 이런가 봐요. 근데 그 엄마가 애한테 고함 지르는 걸 상상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 메일을 받고 큰 충격에 빠졌잖아요. 아이고, 이 자기를 모르는구나.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애한테 고함 안 지르고 상냥하게 대하는 이런 엄마도 있을지 모르는데, 그 지금까지 또 키우다 보면 어떤 상황이 또 일어나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또 고함 지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혹시 이제 이 책의 이제 이야기처럼 이렇게 이런 상황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그게 내 다인 줄 알면 안 돼요. 항상.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볼 때도 내하고 다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럼 제 옆에는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입장에 처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렇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좀 지혜로워지거든.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어느 날 그런 조건과 상황을 만나면 곰팡이는요 항상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특별한 뭐 어떤 집에만 곰팡이 피고 게으른 옆에 곰팡이 피는 게 아니라 비 계속 오기가 습기 차고 막 적절한 온도가 막 이렇게 거기
도와주고 하면 곰팡이니까. 그러니까 애기 어릴 때는 뭐 사랑스럽고 귀엽고 하니까 특별히 고함치들이 잘 없죠. 근데 이제 키워가다 보면 있죠. 이렇게. 근데 문제는 나도 모르게 그 선호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고함을 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림책에 나온 대로 제일 먼저 뭐가 어디 갔다고? 머리가 우주 같대요. 오늘 아침 엄마가 나에게 소리를 주셨어요. 아, 이거 내 어플에 잘못 넣어가지고 페이지 옮기는 게 안 되네. 이렇게 한 번씩 하면 탁 넘어가야 되는데 필기하려고 이 어플에 넣어봤더니 페이지 넘기는 게 아니라 사진이 다 따로 돼 있어. 이리저리 흩어져 날아갔대요. 우리 애기가. 맨 먼저 머리부터. 그 다음에는 머리 다음에는 몸. 그 다음에는 날개. 꼬리. 꼬리. 꼬리는 모르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요, 저도 이제 명예 키우면서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와야 돼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내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까 안 그래도 어른들도 내가 버럭 소리 지르면 놀래더라고. 축구장에서 내가 소리 지르고 하잖아요. 아니 우리 엄마들하고 친해져가지고 밥 먹으러 식당에서 내가 버럭거리는데 어른들도 갑자기 내가 저는 이렇게 이 목소리가 서서히 에스컬레이트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버럭. 성격이 급하기도 하고 참을성도 없고요. 근데 왜 며느리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러보니까 애가 눈이 풀리는 거예요. 눈이 초점이요. 눈이 빽빽을 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안. 애는 너무 어리고 연약한데 갑자기 아빠가 막 소리를 버럭 지르니까 애가 눈이 이렇게 내하고 마주치는 이야기를 하다가 애를 못 쳐다보고 눈동자가 까만 눈동자가 뱅글뱅글 도는 거야. 초점을 못 찾는 거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 고함 지르고 막 이래가지고 집중시키고. 근데 저는 강의 때 자주 말씀드렸죠. 4살인가 5살 무대고 그 기흥리은 디귿 리얼을 가르치는데 달력 째가지고 달력 뒤에다가 디귿을 쓰는데 이 거꾸로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버럭 했더니 눈이 팽글팽글 그걸 보더라고. 그래서 머리한테 확 집어넣으니까 디귿을 반대로 갔어요. 근데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이거 혼내니까 정신 차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그 정신 차린 게 아니고 디귿을 이렇게 썼는데 혼내니까 반대로 써보는 거라. 애들 그 나이 때 이제 이걸 전부 그림으로 인식하죠. 그림.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림. 그럴 때 누가 내게 이런 이야기 좀 해줬더라면 숫자 3을 쓸 때는 똑같은 일이 있어요. 3을 쓸 때는 거꾸로 써가지고 혼내니까 머리 집어넣으니까 똑바로 써요. 근데 내 인식은 너무 천박해서 이거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다음 정신 차리고 이렇게밖에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그 짓을 한참 동안 했잖아요. 애는 어리고 나는 힘이 세고 내게 좋은 경험과 계획이 많고 또 잠수를 활동을 하면서 내가 받아들인 자녀에게 받은 좋은 지식과 정보가 많으니까 아빠 말대로만 하면 네가 잘 자라서 공부 잘하게 될 텐데 하는 내 좋은 거지 보따리 같은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우리 아이들 이렇게 고함 지르면서 발로 차고 머리 쥐어 박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아빠 앞에 오면 항상 주눅이 들 거예요. 여기 이 그림체 보니까 아주 신랄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머리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또 몸도 어디로 가버리고 또 뭐지 날개도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받는 그 상처 이걸 아주 총체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 기준을 가지고 이걸 옳고 그름이라고 그러죠. 옳고 그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또 그것을 아이에게 이제 유전하거든요. 그 옳고 그름이 우리가 정확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고. 근데 아이들은 이제 자기가 가장 이렇게 사랑받고 존중받아야 될 우리에게서 오히려 반대로 늘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받고 이러니까 자존감이 상실하죠. 애들은 이제 엄마가 계속 이렇게 푸시하고 꼬암지고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우선 몸이 이상해지죠. 이거 심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질책당하고 이걸 계속 당하면 애들한테서 이제 신체적으로 이상한 일이 나요. 몸이 어디로 날아갔다 하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이렇게 아이에게서 생기가 없어 생기. 활발하고 이렇게 이 생기 있게 뛰놀아야 될 아이들이 좀 생기가 살아요. 이건 뭐 한두 번 하면 괜찮지만 오늘 계속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면 애들이 보면요 눈치 슬슬 보고 이렇게 그리고 몸에 이 심한 병나요. 보통 애들한테 가장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가벼운 것으로는 틱 하죠. 틱. 틱도 심한 경우에는 이제 음성틱을 지나서 행동틱, 음성틱 같은 거 하는 애들 보니까 저한테 이제 어떤 애들 상담받으러 왔는데 지금 그 애들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이 되는데 몇 초에 한 번씩 이상한 소리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긴장하면. 그걸 엄마가 창피하고 이랬죠. 창피하고 또 아무도 없을 때도 꼴보기 싫고 이러니까 하지 말라고 계속 지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해집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몸이 이제 상해서 심리적으로 긴장되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함께 망가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고 뭐 이런저런 이제 병이 나고 이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엄마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의 이런 부정적 현상들을 보고 모원병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 원인이 엄마에게 있고 여러 가지 현상을 보고 모원병, 일본의 어떤 학자가 그렇게 몸이 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머리도 어디 날아갔다고 하죠. 자존감을 잃으니까 스스로 생각을 잘 못하는 거야. 그 아이들 생각할 그 능력이 별로 없지. 아직 어리니까 아빠는 정답을 다 가지고 엄마는 정답을 다 가지고 말하는 거야. 애는 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라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틀리면 틀렸다고 막 뭐라 하죠. 뭐에 대답해야 될지 몰라 당황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죠. 어떻게 말해도 혼나니까 아무 말도 안 해. 그러면 또 아무 말도 안 한다고 또 고함 지르죠. 아이고, 제가 이 짓을 참. 네, 이번 학기 강의를요, 매번 이렇게 동영상 찍어가지고, 네, 우리 개명한 특별 주문했어요. 우리, 저 멀리 나가 있는 우리 아들한테 꼭 보내라고 좀. 내가 우리 아들한테도 정말 참여하는 마음. 이 강의를 하는 거죠, 사실. 그동안
우리 호설씨 덕분에 내가 11년째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내가 사실 참여하는 마음을 했지만, 우리 아들한테 그 직접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원래부터는 내가 직접적으로 전달하라고. 아빠가 어떤 마음인지, 얼마나 미안해는, 뭐, 물론 일이 다 알고 회복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존감이죠, 자존감. 자기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하고 좀 다르죠. 자존심은 자기 노력을 통해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 이걸 자존심이라고 하죠. 근데 자존감은 이거하고 좀 달라요. 인류 최초로 이 자존심이 큰 손상을 입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성경에서 이렇게 가인이라는 사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담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인데, 물론 이거 신화적인 이야기지만 아담 하면요, 아담 이제 인류의 최초의 조상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인류 최초의 인간처럼 성경이 묘사되고 있죠. 근데 사실은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자,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다 이 말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이죠. 우리도 보면 우리 안에 다 내가 어떤 장애물도 없이 만사형통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욕망, 이게 다 있죠. 여러분들 다 그래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은 내가 신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이 아니고, 아무런 제한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옳고 그름을 잘 알아서 똑똑해져야 돼.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할수록,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똑똑하다는 평가를 받고 높이 올라가고.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 직업, 우리나라에서. 응? 응? 크게 말해봐. 쓸데도 괜찮아. 그래, 국회의원 우리나라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막 펴달란다고 막 비굴하게 막 수하고 면접 돌리고 이러니까 웃음 계시면 안 돼. 방송만 되면 끝장이라.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라니까. 그죠? 자기 목표를 향해서 모든 것도 내어놓을 수 있는. 거기 자존심이 오고 다 팽개치고 표를 얻어요. 그래서 국회 가서 사람들 싸우는 거 보라니까. 옳고 그름에 관해서 얼마나 똑똑한지. 그죠? 아무리 잘못된 일이라도 그걸 정당화시킬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논리라는 게 희한한 거죠. 정치가들처럼 논리적인 사람들이니까요. 그리고 옳고 그름에 분명한 사람들은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남들과 싸워서 이기고 이런 사람. 인터넷 농객들, 대표적인 사람들. 반대쪽에서는 정말 재수없다 하는 유시민이나 진중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진짜 똑똑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많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부부싸움 할 때 한번 보라니까. 말 잘하면 이기죠. 말 못하는 엄마들이 맨날 도벅거리다가 막 속상해 호합 지르다가 울다가 막 나중에 그 지가 미안하다 하고. 말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요. 우리 와이프하고 내하고 싸워도 내가 말을 잘하니까. 잘못은 내가 해놓고 부부싸움 하다 보면 논리적으로 내가 이기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특히 젊은 친구들 보면요. 논리가 모든 것인 줄 알아. 그러니까 논리라는 건 자기 도구마다 있죠. 자기 틀이 있어요. 틀 안에서 논리의 틀 안에 딱 갇혀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전제나 가정을 딱 무너뜨리면 논리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아담 하면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으로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아담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우린 다 아담이에요. 아담 하는 말을 인류 최초의 조상 이렇게만 이해하면 아무 우리한테 유익이 없죠. 아담이 우리 조상에서 누구였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아담이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의 대표자, 첫사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고, 이걸 제가 제 안에서 제가 설득된 말을 이제 엄마들이 가장 알아듣기 쉽게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담이에요, 사실.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아들을 둘 낳게 돼요. 아담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가인과 아벨이죠. 자,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가 있죠?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름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호, 하나는 실제. 우리가 김상도 할 때는 비슷하게 생긴 많은 한국인 남성들을 중에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기호를 하나 붙인 거죠. 그 김상도라는 거 사실은 기호죠, 기호. 철인 28호, 철인 27호, 철인 26호 이렇잖아. 맞은 거 Z, 맞은 거 A.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로봇에 구별하기 위한 기호를 붙인 거예요. 그렇죠? 자, 슈렉. 이름이죠, 이름. 기호예요, 기호. 구분하기 위한 기호. 서양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다 비슷하게 생기거든, 대충 보면. 우리는 자세히 보니까 이제 다 다르게 생겼죠. 우리 미국 사람들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오래 살고 자세히 보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기호를 붙인 거죠. 김상도하는 다른 한편은 기호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 처음에는 이 기호를 붙였지만, 사실은 이 기호를 가진 사람과 계속 살면서 관찰하다 보면, 이 사람만의 특징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김상도 하면, 아, 까칠한 사람. 성질급한 사람. 맨날 우는 사람. 뭐, 이렇게. 김상도의 실제가 이제 그 이름 위에 딱, 그래? 새겨지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김상도 하면, 아, 어떤 사람하고 딱, 그죠? 그림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동명이인 김상도도 많거든, 대한민국에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제 김상도 하면, 아, 그 사람하고 딱, 그 사람 내용, 실제가 이제 딱 인상 지워지는 거예요. 자, 이름이라는 게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이름은 기호로서가 아니라 두 번째 의미, 그 실제로서의 이름을 주로 성경이 사용해요. 그래서 아담 하면, 아담 이름 오면 뭔가 하면 흙덩이다, 불구스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죠. 흙덩이처럼 불구스름하게 생긴 모든 인류, 이게 아담이에요.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 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의 결과는 어떤가 하면 아들을 둘 낳는 거죠. 아들이란 말은 결과라는 뜻이에요. 자, 어떤 시인이 아주 그 감동적인 시를 많이 써.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정호성 시인 같은 사람이 아주 감동적인 시를 많이 쓰거든. 그러면 보통 비유할 때 이 정호성 시인의 시들이 정호성 시인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옛날에 뭐지? 유명한 시인이 한 분 돌아가셨어요. 김춘수 시인인가? 김춘수 아닌데.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시인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거기 이제 많은 문인들이 조문을 안 가겠어요. 그때 그 조문객 중에 이어령 선생하고 소설가 김동기 선생인가 뭐 이런 몇 분들이 모였대. 그때 이제 TV 리포터가 그 조문 그 상황을 막 이렇게 리포팅해서 TV에서 말해주더라고. 그때 이해령 선생이 하는 말이 이 돌아가신 시인을 보고
이 시인 무슨 선생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시는 그분의 아들로서 영원히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그 생물학적 유전자를 복제한 어떤 대상, 이것도 아들이죠. 명익이. 예를 들면 제게 육신적인 아들은 명익이잖아요. 근데 아들이라는 게 다른 그런 표면적인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유명한 예술가들의 작품, 이것도 아들이에요. 그죠? 건축가들이 이 산출해낸 유명한 아름다운 건축물, 이런 건 건축가의 아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열매, 결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아들 한 말은 이런 의미로 아담의 결과, 이런 뜻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과, 이게 가인과 아벨이에요. 근데 가인은 무슨 뜻이냐면 획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말은 그래도 순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해봐야 결국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려면 뭐예요? 많이 획득해야 되죠. 재산도 많이 모으고 지식도 많이 모으고 뭐든지 많이 모아야 돼요. 획득해야 돼요. 남과 싸워서 이겨야 되죠. 경쟁에서 이겨서 획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득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살면서도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와요? 아이고 그렇게 봐야 곧 죽는데 인생이라는 게 사람은 숨밖에 없는데 이런 거부가 항상 뒤따라오고 이 두 가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보면 허무하죠? 열심히 획득하면 살아요, 우리가. 자, 우리는 아담이라고 했어요. 또 아담으로 사니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그리고 우리 열심히 한편은 모으고 획득하고 그렇게 살죠. 재산을 모으고 그래? 아이들 성적을 높이고 이게 전부 획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 허무하거든. 그렇게 살아봐야 인생을 살아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가 필요해요? 다른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항상 다른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 위로를 찾는 것의 첫 번째 시도가 뭔가 하면 종교를 찾는 거예요. 종교는 행위. 가인과 아벨이 인류 최초로 제사를 드렸대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제사를 받지 않는 거라. 아벨의 제사만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가인이 열받아가지고 아벨을 죽였죠. 이게 무슨 말인가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무엇을 획득하면서 살아도 우리의 삶은 우리 본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 아는데 호함을 지르면서 이렇게 막 성적을 높이고 행동을 가르치고 규범을 가르치려고 우리가 애를 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를 마감할 때 딱 되면 밤에 애를 재울 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죠. 저는 매일 밤마다 이랬어요. 낮에는 내가 정신 차리고 획득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저는 특별히 다른 걸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명예기를 키우면서 명예기 실력을 성적을 높이는 이런 일로 내 인생을 획득해왔죠. 물론 다른 분들은 또 열심히 돈을 벌고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내 스스로 인정이 안 돼. 내가 열심히 획득하면서 밤을 지르면서 애를 막 좋았어요. 근데 하루를 마칠 때쯤 되면 그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닌데 아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낮에는 내가 가인으로 살아요. 획득하는 거예요. 근데 밤만 되면 아벨이 나타나요. 그래서 가인의 동생이 아벨이에요. 획득하는 인생을 사는데 항상 뒤에는 동생이 졸졸 따라가요. 여러분들 둘 낳아서 키우면 알죠? 형아 뒤에 동생이 졸졸 따라가는 게 모두 다르고 우리가 획득하면서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이 뒤에 졸졸졸졸 이게 아닌데 하는 게 따라가요. 이게 아벨이 따라가요. 아벨은 순밖에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밤되면 우리가 애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벨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 해요? 미안해. 낮에는 엄마 미쳤나봐. 다시는 안 그럴게. 이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인생을 사는 건데 아담의 인생의 내용을 본다면 가인과 아벨로 살아요. 근데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거절당했대. 아벨은 인정됐대. 그러니까 어때요? 가인이 자존심이 크게 상한 거죠. 획득하면서 사는데 인정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살아보라니까. 내가 열심히 획득하면서 사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인정 안 한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안에서 스스로 만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이와 함께 열심히 하루를 살아. 어떤 엄마 카드만 어린 엄마가 하루를 살았는데 잘 때쯤 돼서 내가 하루를 결산하면 우라치고 칩니다. 왜? 열심히 가인으로 살았거든. 근데 하루를 결산 딱 해보면 뭐 만족, 행복 이게 없거든. 그렇다고 진도 나간다. 진도도 안 나갔어. 학습지는 밀었고 얻은 성과는 없고 이러니까 허무하고 막 우라투기 칩니다.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죠. 이 고함쟁이 엄마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왜 고함질을 했어요?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획득하면서 뭘 살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한테 아이를 잘 키워서 남에게 인정받고 이렇게 살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애가 뭐 원수라서 고함질은 뭐 아무도 없죠. 애가 사랑하지만 얘가 커서 세상에 나가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인정을 받아서 자존심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자존심을 상한 가인이 더 강해져야 하는 거야. 가인이요, 최대한으로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가인의 7대 후손,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강화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가인의 7대 후손이 누군가 하면 라멕이라는 사람. 이 라멕은 가인보다 훨씬 강화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더 나를 강하게 해서 인정을 받아요. 우리 자존심 상하면 못 살줘요. 엄마들 보니까 명절이 왜 힘든가 하면 시댁에 가면 자존심 상하죠. 나로서는 시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 그죠? 근데 시댁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시어머니 죽이고 싶죠. 시노가 속에서 붕붕 끓잖아. 이게 참니라고 고생하죠. 왜 그런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 나는 인정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저쪽에서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해요. 왜? 자기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벌어준 돈 가지고 시댁에 뭐 좀 해놓고 그걸로 쌩쌩 여기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 근데 며느리 입장에서 아이고 우리 남편이 쥐꼬리 만든 한 거 벌어봤는데 그건 내가 아끼고 전략해가지고 시댁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 이게 인정받으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살인까지 자존심을 건드리면 이거 모처럼 용서가 안 되잖아. 그렇죠? 이 진짜 안녕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 이게 다치면 우리는 마치 내가 다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거 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 저는 옛날에 자존심을 지키려다가 개피는 병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도요, 우리가 과학지원에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엄마한테 인정받아요. 또 열심히 뭘 해야 되죠. 그럼 엄마한테 가는 게 피곤해집니다. 뭘 해서 인정받아요. 그렇죠? 우리 시댁에 갈 때 피곤한 이유가 그거죠. 왜 친정 갈 때처럼 마음이 안 편할까? 내가 뭘 해서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해도 인정이 잘 안 되니까. 애들이 왜 고생한 줄 알아요? 엄마한테는 아무리 해도 인정이 안 돼요. 왜? 애들이 노력해서 성적이 향상되면 엄마는 또 더 높은 것을 요구하고. 이거 엄친아라고 했죠, 엄친아. 엄마는 항상 엄마 친구 아들을 항상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애가 뭐 좀 잘 했는데도 얼마 안 가요. 이거 제 경험이기도 하죠. 저는 우리 아이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성적이 나오면 내가 만족할 줄 알았어. 근데 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거기서는 만족이 없어. 이건 어제주 강의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의 성적이 보통 성적이에요. 사람들이 재수없다 하더라고요. 근데도 내게는 그걸로 만족이 안 돼. 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요, 내 기준은 더 높아져요. 여러분 말씀드린 입시 세계에서는
항상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 우리가 고3 때 수능을 쳐가지고 0.3%를 받았어요. 0.3%. 우리 집 어떻겠어요, 기분이? 초감집이 됐죠, 초감집. 좋아서 날아가? 초감집이 됐어요. 왜?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0.3%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슬픈 일이죠. 아니, 그냥 0.3, 0.몇 프로 안 나오고 한 1, 2% 나오면 서울대 갈 생각도 안 하고 연고대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0.몇 프로 나오니까 거기에 맞는 학교로 가야 되잖아. 그 서울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서울대에서 정원의 2배수까지 수능으로 2배수를 뽑는데 0.3%는 그 카트라인 언저리야. 그러니까 불안하게 죽겠죠. 특히 서울대에서 이제 국가에서 좋은 카트라인 높은 대학들은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인데 경영대학과 사회과학대학은 0.3% 가지고는 아슬아슬하잖아요. 그 실제로 우리 애가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냈는데 소수점 0.몇 프로 차이가 점수, 서울대식 점수로 떨어졌어. 2배수 안에 못 들어서 논술도 못 쳐봤잖아. 그 연세대 경영학과 합격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 기분이 어떻겠어요? 암울했어요, 암울. 그러니까 연세대 경영학과 등록을 포기하고 재수를 시켰잖아. 너무 속상해가 수능 한 문제 때문에 서울대학교에 논술도 못 쳐본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남들은 다 미쳤다 카고 연세대 경영학도 안 가고 재수한다 카고 제가 그만큼 속물적이죠. 거기에 막 찌들어가지고 자존심을 지키는 그 알량한 자존심이죠. 내가 스스로 그런 외부적인 어떤 결과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싶으니까 명식이 강의도 하고 잡수에서 유명한데 우리가 서울대 갔다 기하고 강의할 때 좀 말빨이 쓰잖아. 안 그렇겠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놈의 자존심, 이게 사람 잡는다. 그때 그 가인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대. 우리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벨이 따라다닌 걸 애써 무시해야 돼요. 죽여야 돼. 열심히 내가 막 밀어붙이는 엄마들 있죠? 근데 여기서 뭐 우리 아이를 뭐 언제까지나 사랑해 계산 이런 강의 들으면 못 듣고 있어요. 왜? 자존심을 지켜야 해요. 자존심을 지키려면 아벨이 뒤따라다녀서는 안 돼. 여러분들도 어찌하든지 세상에 성공시키고 싶잖아요. 막 아이를 막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제 강의 들으면 안 돼요. 내 강의 들으면 힘 빠지잖아. 우리 명익이 사랑한다 하고 보고 싶다 하고 지금까지 잘해왔다 하고 이러면 안 돼. 항상 막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단 말이에요. 더 막 회초리 때려가면서 정신 차리라 하고 이렇게 키워야 되거든. 그래야 나가서 성공하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애써서 그래도 이게 별거 아닌데 인생을 행복해야 되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그렇게 못하거든. 행복 이런 말이 들리는 순간 애 잡을 수가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애 못 잡는다. 그래요. 좋은 엄마로 나가지고 내가 아기를 담당하니까 하고 대학 갈 때까지 어쩌는지 내가 애 막 조져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가인으로 사, 가인. 그러니까 어때요? 애한테 자꾸 고함을 지르게 되는 거야. 엄마들이 오늘 고함 지르고 밤에 미안해 하면서 내일 또 고함 지르죠. 날만 되면 가인이 되는 거야. 네? 밤에는 아벨이 돼요. 이걸 계속 반복해야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 사실 몰라요. 그렇지 한 글자 차이죠. 비슷한 말이잖아. 한자로 똑같아. 자존심, 자존감. 느낌 근데 뉘앙스는 확 다르죠. 자존심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노력하고 획득해서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 이게 자존심.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외부로. 근데 이건요 아무리 해도 획득하기 참 어렵죠. 이게 상대적이라서 내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내 자존심이 세워질 수 있지만 이 세상에 내보다 못한 사람이 있어요? 내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진 사람들 또 만나게 되죠. 그러면
그놈의 자존심 어디 갔냐? 엄마들 살아보면 알잖아. 그죠? 이놈의 자녀교육 체계에서 문제를 했죠. 뭐 공부 잘하는 엄마들하고 뭐 학교에서 특설반 뽑혔다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한다니까. 전교에서 50등 안에 들면 뭐 고등학교 가면 특설반 해가지고 따로 막 방주고 막 이래 공부시키고 이런데 그 들어간 엄마들은요 모여가지고 있잖아. 애들한테 야식 어떻게 줄까 이거 회의하면서 아주 뿌듯해요. 자, 그런 엄마들이 교육청 영재원 엄마들 모임에 딱 가봐. 남부교육청 영재원 엄마들 모임이 있거든. 남부교육청에서는 남부교육청 전체 한 학년에 한 15,000명에서 2만 명 되는데 그 중에서 60명을 뽑아서 영재반을 굴려요. 대구에 교육청이 3개 있죠. 남부, 동부, 서부. 각 교육구청을 60명을 뽑아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영재반을 굴려.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50명 안에 들어가 특성만 뽑힌 차원하고 차원이 다르죠. 15,000명, 2만 명 중에 60명 뽑혀가지고 0.2%, 0.3%거든. 그래 영재반을 딱 굴리고 그 영재반 엄마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한다니까. 내가 가봤잖아. 우리의 남부교육청 영재반 할 때. 그거 가면요, 뭐 학교 특성으로 뽑힌 엄마들은 저리 가라야 어깨에 막 얼마나 막 힘이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저녁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저녁에 이렇게 막 밤늦게 고생하는 거 뭐 아들 다 잘나서 그렇지 우리한테 무익한다니까. 진짜 듣고 있으면 재수없다. 근데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 전일보라는 모임이 있다잖아. 전일보. 우리나라가 전교육 떠나는 엄마들의 모임. 그게 전일보라. 그런 모임 들어봤어요? 그것도 초등교 결등이 아니라 중학교 결등들을 모임. 그러니까 이놈의 자존심이나 뭐 이렇다니까. 여러분들 뭐 알기라. 명품 백 들고 다니면 알죠. 우리 형수가 굉장히 알뜰하거든. 남편이 의사잖아. 근데 굉장히 알뜰해가지고 우리 형수는 짝퉁 명품백을 들고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보성 누나 살잖아. 우리 형수가 보성 누나 그거 보면 좀 평소 넓은 데 있거든. 우리 형수도 지금 거기 뭐 80몇 평이 사는데 거기 가보면요 우리 형처럼 조그만 로컬 병원 안 하고 그때 옛날에 조그만 로컬 할 때 그 같은 아파트에 사업하는 언니들이 있다니까. 우리 형수가 그 언니들 만나면 절대로 자기 짝퉁 무배를 안 들고 나가. 거기가 다 오리지널 들고. 그러니까 거기 깨갱하는 거야. 근데 우리 형수가 다른 모임을 가잖아요. 그러면 짝퉁을 들고 나가도 형식이 의사가 와이프잖아. 짝퉁 들고 나가도 문처럼 못나니까 사람들 거기서는 막 자존심이 세워지는 거야. 근데 그 중소기업 오너들 그 언니들 만나러 딱 나갈 때는 거기서 딱 또 깨갱하는 거야. 자, 이게 이런 거예요. 이 자존심의 세계. 이거 비교 우위의 세계죠. 거기서는 항상 내가 내 부끄러운 것을 가졌지만 어떻게 돼요? 금방 결통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하체를 가리지만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쫙 내려비치니까 금방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 비틀어져요. 그러면 하체를 가렸는데 나무잎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로록 말로 올라가죠. 그럼 다 보이잖아. 이 자존심을 지킨다 이런 거죠. 근데 자존감이라는 그거하고 달라요. 남이 인정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 내적으로 내 내부에서 나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게 자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은 이 자존감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과학을 지우고 이렇게 살니까 어떻게 돼요? 애들이 자존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왜 우리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비교하고 획득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라면 결정적으로 아이들 속에 자기 스스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어진다니까. 왜? 엄마가 맨날 지적하니까. 자기 주변에 가장 가까운 어른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할 길이 없잖아. 주변에서 다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른 분으로 봐요.
근데 우리도 그러고 싶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 옳고 그름이 들어왔죠. 옳고 그름이 들어오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아이들에게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고함쟁이 엄마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래서 애들이 몸도 시들어가고 정신적으로 자존감도 잃고 그리고 날개도 어디로 가버릴 때 꿈이 사라지는 거죠. 애들이 하도 엄마한테 쥐 박히고요. 지적질 당하고 이러다 보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해야 될지 모른다니까. 이 슬픈 일이 이게 날개가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불이도 어디로 가버렸대. 자존감 잃고 나니까 자기 표현을 잘 못해. 그죠? 어떤 분들 보면 자기 표현이 잘 안 되는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자기 표현이 잘 안 돼. 왜? 자존감이 현저히 낮아졌어. 자기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이 안 됐어. 우리 가끔가다 종합 파티 같은 거 할 때 엄마들 소감 이야기를 하면 전부 울잖아. 마음을 이야기를 하면 눈물부터 나. 왜 그런지 알아요? 한 번도 내 마음을, 내 생명을 표현해 본 적이 없어. 옳고 그른 건 매일 표현했거든. 남편에게나 아이에게나 옳다 그러다 이런 표현은 참 잘해요. 엄마를 수다 떨면서 연예인 씹는 거 보면요. 이번에 이병헌이 이민정하고 결혼해서 살면서 모델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어쩌고 모델 쪽에서 반박하더라고. 3개월 동안 사귀었는데 이병헌이 헤어지자 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이돌 가수 친구 불러가지고 술 마시다가 술이 떨어져가지고 어제 났대. 술이 떨어져가지고 술 사러 간 사이에 이병헌이 또 그 아이돌 걔한테 무슨 응답해서를 했나봐. 내하고 자작했겠지. 그러니까 그 아이돌 가수가 그걸 찍어가지고 이번에 공개한 거라. 이런 거 씹는 데는 전부 선수지 선수. 그럴 수 있나? 이민정이 벌써 안타까워. 얼마 전에 또 누구야 송윤아? 내 좋아하는 그 영화배우 남자 영화배우 이름 뭐고? 설경구 그래. 설경구가 원래 와이프 있었는데 뭐 송윤아한테 고집해가지고 뭐 원래가 뭘 버리고 뭐처럼. 와 그런 거 씹을 때는 우리 전부 선수죠 선수. 얼마나 많이 잘하는지만. 그러니까 옳고 그름 이야기할 때 우리 시어머니 씹을 때 전부 선수라. 응? 눈물도 안 나 그럴 때.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진짜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할 때, 내 생명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눈물부터 나요. 저도 처음에 내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눈물부터 나요. 내 마음을 표현해본 적이 없거든. 여러분들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소중합니다. 내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복받쳐 오는 거죠. 왜 처음에 전 교회에서 간증할 때 항상 울었어요. 이게 잘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이번 학기 강의 첫 그림책으로 고함쟁이 엄마를 택한 거야. 왜? 이게 우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이야기죠.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건데 그 원인은 뭔가 하면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들어갔어. 왜?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애 성질도 척척척 올리고 막 몸도 척척척 모으고 막 이렇게 해서 아무 불편함 없이 간섭 없이 살고 싶죠. 이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 뜻이에요. 근데 원래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원래 내게 오는 잔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 영역도 있지만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어떻게 생겼어? 이거 어쩔 수 없어.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 애는요 좀 씩씩하게 태어나가지고 축구도 막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 싸움도 잘하고. 근데 또 나와가지고 키워보니까 애가 너무 부드러워. 온유하고. 내가 축구 시키려고요. 애 다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몇 번을 데리고 나가는지 몰라. 내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주장 데리고 나가면요. 10분도 안 돼가 사라지고 없어.
집에 가서 책 읽고 있거나 철옹기대 가서 모래장난 하고 있거나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바꿀 수가 없더라요. 좀 무심하니까 운동 잘하고 이래가지고 좀 친구들 세계에서도 좀 씩씩하고 이렇게 살아남으면 좋겠다 이 말이 되게 있거든. 그건 내 마음이지 내 필요지 내 필요. 애 생명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맨날 김쌤동한테 괴롭힘 당하고 올 거라.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데는 막 속상해가지고 뭐 괴롭힘도 체포하러도 가고 막 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는 내가 학교 갔다 오면서 6학년 누나가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복도에서 만날 때마다 지랄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애가 5학년 때 정교연이 부회장을 출마했어. 그래가지고 방송 연설을 했는데 그때 방송 연설에서 이제 원고를 내가 써줬잖아요. 지 마음을 듣고 써줬는데 그때 이제 대중 연설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 남명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이 학생이 남명 어린이 여러분 익혔다고. 그러니까 5학년이 6학년 때 반말했다고. 그게 아니죠. 대중 연설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남명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말했는데 이 6학년이 그걸 꼬투리 삼아가지고 6학년이 여학생 6학년이 얼마나 크겠어요. 초등때 무심한데 작죠. 여학생 크다니까 3만원 애가 그 학교 제일 큰 애는 그리고 요 난자리 같은 우리 애를 막 계속 복도에 만나면 괴롭힌다는 거야. 내가 하도 열받아가지고 쫓아갔잖아. 애 동네. 그걸 걔를 붙잡아 차에 태웠어요. 동네라고. 그랬더니 뭐 차에 타자마자 막 우는더라.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보니까 할머니 밑에서 자랐다네. 그래가 할 수 없이 아이스크림만 사줘가 그냥 보냈잖아. 이것도 하루 이틀이잖아요. 진짜 어찌할 수 없는 거. 이게 어떻게 나는 군대 가서까지 인정됐어요.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서 우리 아이에게서 일어난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 뜻대로 살면 우선 뭐 아무 불치지고 내부터 얼굴은 김태희처럼 몸매는 아니다. 얼굴은 송혜교처럼 뭐 몸매는 뭐 누구처럼? 누구? 공연이 몸매가 좋아? 스타일이 쉽지나 우리 원자도 이렇게 살고 싶죠. 근데 이게 우리 원대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남편은 얼굴은 장동건처럼 응? 성격은 차인표처럼 아니면 뭐 얼굴은 누구처럼? 김수현처럼 응? 아파트는 타워팰리스예요. 이렇게 살고 싶잖아. 근데 이게 내 원대가 안 되죠.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선 이걸 알아야 되죠. 여기 보면 이 그림책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애들이 다 해체됐는데 엄마가 막 실을 구해가지고 어디서 막 꼬맨데 애들.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니까 내가 좀 이렇게 황당하대. 뭐 어떻게 꼬맨단 말이지? 실은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엄마들은 숙제예요, 숙제. 이거 뭐 함축적이지만 애들이 치유하고 회복된다는 것을 아주 함축적으로 표현한 거죠. 근데 이 그림책에서는 좀 이게 생략돼 있어서 아쉽죠. 근데 이제 다른 그림책들에서 이 해체된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날개는 날개대로, 부리는 부리대로 이 날아가 버린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는가. 이 문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강의의 목표도 바로 이 점에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행복해지고 우리가 넉넉해야 되죠. 엄마들부터 먼저 자존감이 생겨야 돼요. 저는요 제일 먼저 내 자존감이 회복됐죠. 주변에 다 숟가락질 하니까 내가 자존감 완전히 바닥을 안 끼겠어요. 어디 나가지를 못한다니까. 제가 자존감 없으면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라니까. 어린이집에 태워보낼 때 내가 전부터 뒤에 숨어가지고 다른 엄마를 내려와서 애 태워보내고 기다리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무 쪽팔리잖아 지금. 아빠가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안 하고 명령이 데리고 나가지고 어린이집 태워보내야 되니까 내가 자존감이 없으니까 너무 낮으니까 남들 얼굴 보기를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더라. 민망하고
나 아무 소리도 안 해. 아직 관심도 없는데, 사실. 근데 저 아빠는 왜 저 출근 안 하고 적하고 있는 거 이럴까 봐. 그래, 맨날 전부들이 숨어가지고 있잖아. 어린이집 보면 명이 궁디 딱 때리잖아. 그럼 명이가 다 뛰어가고, 아빠는 얼굴 노출 안 하고. 그런 못난 아빠도 늘 지를 이렇게 배웅해 주기를 바라고, 명이가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명이한테 고맙습니다. 우리 명이 처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가정환경조사서를 쓰는데, 아빠 직업난 있죠? 그러니까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 명이는 신기하게, 그 직업란에 항상 뭐라고 메꾸더라고. 제일 처음 쓴 게 뭔지 알아요? 합표사 시사 검수. 옛날에 그 PC통신 할 때, 내 운명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가, PC통신에 내가 조그만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거든.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원래 사람은 선하게 옳고 그름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 이걸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 PC통신 하이텔에다가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 하는 작은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 동아리 운영자를 보고 영어로 시사라고 부르거든. SYSOP, 시사, 시스템 오퍼레이터, 운영자. 요즘 말로 하면 카페지기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당시엔 이 카페지기 이런 말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때 영어로 쓸 때, 그러니까 그 동호회 운영자라는 뜻이죠. 근데 명희가 아빠 하는 거 보니까 맨날 그거 하면서 뭐 하고 글 올리고 뭐 이런 거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빠 직업에다가 합표사 시사 겁니다. 그 6학년 때까지 어떤 때는 선교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떤 애는 제가 이제 중국이나 이런 데 선교 나가잖아요. 그걸 보더니 위에가 아빠 보고 선교사 이렇게 써요. 신기하죠? 그리고 학교에 부모가 필요할 때 항상 아빠를. 우리 애는 선악과가 없는데 옳고 그름이 없어. 그러니까 아빠가 창피하다 이런 개념이 없어. 아빠가 항상 자기를 대신해서 스님한테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이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진짜 너무 고맙네. 저는 항상 아이를 옳고 그름으로 대하고 이래서 아이 자존감을 상처를 주고 이랬는데, 우리 애는 그런 아빠도 항상 아빠라고 있잖아요. 인정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모임 있으면 항상 제가 왔거든. 우리 애는 그 구원파에서 가는 유치원을 다녔거든. 그 상록수 유치원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죠. 구원파가 크게 3계열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유병원 계열의 구원파도 있지만, 대구에서는 셋 다 사실 대구 출신이죠. 유병원 목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요한 목사라고 했고, 또 하나는 박옥수 목사라고 했어요. 박옥수 목사가 하는 구원파가 이제 처음에 미국에서 디교이라는 선교사님한테서 성경을 배운 이 3사람이, 8명이 그때 성경을 대구 YMCA에서 배웠는데, 이 중에 3사람이 말귀를 알아듣고 점점 자라가지고 한 무리의 교파를 만들었어요. 이게 구원파거든. 그래가지고 유명한 쪽의 구원파를 보고 기독교 복음 침례라고 부르거든. 박옥수 목사 계열의 구원파를 기쁜 소식 성교회 이렇게 부르거든. 저기 기쁜 소식 대구교회 저기 신천대로에서 저 서부 쪽에 이렇게 IC 타고 나오다 보면 그 산 밑에 큰 교회 하나 있어. 기쁜 소식 대구교회. 거기서 무슨 유치원한 거죠. 그 앞산에도 있는데, 그게 무슨 교회더라? 무슨 중앙교회인데? 앞산 중앙교회인가 대구 중앙교회인가 하는 그 보험법이었어. 거기서 신용협동조합 운영하고 유치원 상복수 유치원 운영했는데 우리 아이 거기 다녔거든. 그 유치원 항모회 하잖아요. 학부모 총회 같은 거 하죠. 그 유치원 학부모 총회 하는데 내가 가보니까 운명이 오면 출근에 갔을 때 내가 봤죠. 한 100여 명의 학부모들이 유치원 학부모들 모였는데 남자 내 혼자 들어가. 그랬더니 그 유치원 원장님이 할머니인데 막 뛰어오더니만 저한테 커피 직접 태워가지고 청일제 밥맛이라고 그 국빈대우라 국빈대우. 그리고 있잖아, 자기 목사님 설교 동영상 내한테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면서 이거 좀 보라 카면서. 내 시간이 있어서 그때 역전도를 하기 힘들어. 바빠가지고. 우리가 크면서 항상 제가 아이 학교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아빠보다 훨씬 낫죠. 항상 저는 옳고 그름으로 아이를 대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아이는 근데 우리를 항상 엄마라고 여겨주죠. 어젯밤에 그래 막
미친 듯처럼 날뛰면서 애 잡았는데 꼭 애들은 그거 입고 이제 엄마 하면서 웃고 뛰어오고 애들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진짜 병들어 죽죠. 애들이 우리를 항상 용서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인간 돼야 되죠. 문제는 애들은 멀쩡하고 괜찮다니까. 잘 자라고.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 원인은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아담이 먹었대. 그죠? 기독교에서 이걸 뭐 원죄라고 하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걸 먹었대. 우리 언제 먹었어요? 먹은 적 없잖아. 근데 알고 보면 우리 안에 그게 쑥 들어와 있어. 옳고 그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가 맨날 그것만 말하고 가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여기 있죠. 왜 우리가 관적인 엄마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앞으로 남은 숙제는 자 이렇게 산산이 흩어진 이 우리 아이들의 자존감, 육체는 육체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영혼은 영혼대로 다 흩어져서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주눅들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엄마가 오늘 갑자기 기워가지고 막 원래대로 만들었대.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한지 이걸 앞으로 이제 다른 또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책에서 우리 아이들 그림책 읽어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여기서 엄마는 빼고 객관적으로 애한테 읽어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소통 전달이 안 돼. 사실은 엄마가 여기 들어가야 돼. 그림책 안에 들어가서 부끄럽더라도 엄마가 이랬지 미안해 이렇게 말해요. 애기들은요 이 그림책 읽어주고 막 그냥 깔깔깔 웃는데 머리가 어디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깔깔깔. 지금 불이 어디로 날아갔어요? 하면 또 막 웃고 막. 애들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어린 애기들한테 읽어주면 그냥 웃다 마는 그림책이 돼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우리가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읽어준다는 말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뭐로 읽어요? 내 온 마음을 다해서 같이 읽는 거라고 했어. 자, 그러려면 여기 내가 들어가야지. 이 고함 치던 엄마가 바로 엄마야 하면서 웃면서 미안해 하고 이래야 애들이 토닥토닥 해준다니까. 여기 제일 마지막에 그렇게 한마디 하고 있네요. 아가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요즘 말로 뭐 영혼을 담아서 영혼 없이 미안해 하면 안 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하다 해야 돼요. 이 책 읽어줄 때는 반드시 미안하다 하고 그죠? 엄마가 잘 몰라서 그렇다 하고 애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그죠? 왜 엄마가 그랬는지 이런 걸 이야기해주고 사과하고 전에 엄마는 이런 걸 몰라가지고 불안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저주가 뭐 저주의 근원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시지프스의 저주. 시지프스의 저주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지프스가 제우스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무슨 잘못 뭐 해가지고 벌을 받잖아요. 벌을 받는데 어떤 벌을 받아요? 높은 언덕 위로 바위 덩어리를 불러 올리는 벌을 받아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할 때 바위 덩어리를 불러 올리면 내 벌은 끝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높은 언덕 위로 바위를 불러 올리니까 어떻게 해요? 바위를 밀어 올리니까 올라가 있는 거 싶은데 다시 불러 내려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밀어 올려요. 그래서 이걸 뭐 저주라고 해요. 저주라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한 것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해서 안 될 것을 계속 반복하는 행위. 이게 저주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이게 저주죠, 저주. 어제 고함지고 오늘 또 고함지고. 그러면 애들이 계속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그죠? 우리 겸이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해서 미안한데, 우리 겸이 처음 만났을 때, 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처음 만났는데, 초등학교 2학년 꼬마가 팍 바르다고 막 깔랑깔랑하고 막 이래야 되잖아. 이 학생이. 애가 소금에 절여진 배추 같았어. 엄마 옆에 딱 붙어가지고 있잖아. 말도 못하고 막 이랬다. 참 나쁜 이야기지만 지금 안 그러니까 이렇게 씩씩하게 이야기하죠. 지금 걔들 있잖아요. 얼마나
애가 당당하고 자존감 높고 있잖아. 엄마하고 소통 잘하고. 서울에 무슨 아이들 지 좋아하는 공연한다 하면 바로 뛰어 올라가고. 경리가 공부를 지금 잘해서 자존감이 저렇게 높아질 게 아니에요. 엄마하고 소통이 가능한. 너무 신기한 일이죠. 앞으로 이제 남은 그런 책들을 통해서 이 완전히 엄마가 마지막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서 시를 가지고 다모아서 다시 꼬맸다는데 어떻게 꼬매는지, 어떻게 우리 아이의 이런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행복해지는지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함께 알아가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그림책 읽고 이 참대출하는 그림책을 통해서 뭐 끄집어 내려가는 게 긴데 여러분들이 좀 잘 들어주시고 함께 고민하고 뭐 경험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가 더 풍성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